네, 다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 좀 눈여겨봐야 할 코드가 이 배싱 안에 있는 셋업 배시를 한 거하고요. 그 다음에 퀄컴 워크스페이스에서 인스톨 그 로컬 셋업 배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저희가 패키지를 한 번에 설치를 했지만 나중에 추가로 노드를 더 만들어서 패키지를 포함을 시키거나 아니면 새로운 패키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노드를 추가시켜가지고 로스를 운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럴 때면 이제 이 셋업이 기존에 있던 패키지랑 기존에 있던 노드들만 등록을 하기 때문에 어, 이걸 다시 실행을 해줘야 됩니다. 새로운 패키지를 만들거나 새로운 노드를 만들었을 때 이 명령어를 다시 실행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 요 명령어가 중복이 되어 있거든요. 이건 중복되지 않게 하나 지워주시고요. 아마 저만 중복됐나 모르겠지만 음, 그래서 얘를 실행을 따로 해주시거나 지금 이제 안쪽에 있는 요 셋업은 사실은 패키지를 apt로 설치하지 않는 이상 할 필요는 없는데 얘는 자주 해줘야 되거든요. 왜냐면 퀄컴 워크스페이스에 저희가 패키지를 만들어서 노드를 만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명령어를 계속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 명령어를 입력하기가 귀찮다면 그걸 또 얼라이어스로 만들면 되죠. 이름을 뭐 SSB라고 할까요? 어떻게든 뭐 상관은 없는데요. 이 띄어쓰기도 중요합니다. 여기 붙여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또 에러가 나요. 음, 네, 그 정도. 네, 저장한 다음에 나가주시고요. 뭐 수시로 수정할 거니까 그냥 여기 켜놓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로스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DDS를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로스트 런을 하면 이 로스트 패키지하고 모듈 이름을 써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런한 다음에 패키지 이름을 쓰거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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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모 노드 CPP 아니면 PY 아무거나 해도 될 것 같은데 로스트 런 데모 노드 CPP로 할게요. 네, 안쪽에 뭐가 있는지 탭을 눌러보면은 보이는데 이 중에서 리스너하고 토커 두 개를 실행을 시켜볼 겁니다. 첫 번째는 토커를 실행을 시키면은 이제 얘는 퍼블리시로 요 헬로 월드 1이라고 하는 요 메시지를 지금 토픽으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데모니까. 그 다음에 창을 하나 새로 연 다음에요. 이제 여기다가는 아까 똑같은 명령어를 쓰는데 로스트런 데모 노드 cpp 그리고 리스너를 해주세요. 리스너. 그럼 얘는 구독하는 어, 노드인데 지금 45가 퍼블리시를 하면 이쪽에서는 45가 받아졌죠. 그래서 퍼블리시 한 게 바로바로 받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테스트를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나오면 우리가 로스를 제대로 깔았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토픽이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했는데 같은 네트워크 상에서 다른 컴퓨터에서 리스너를 키고 이쪽 컴퓨터에서 토커를 키면 전달이 되는지 안 되는지 중간에 네트워크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어, 네. 그래서 한번 다들 해보시고 요거를 체크를 할게요. 데모, 토픽 데모 실행 한 번씩 다 해보세요. 만약에 문제 있으면 네. 토픽 데모 실행 소리가 없네요. 이거거든요. 데모 로드 cpp 음, 아, 리스너입니다. 스펠링만 바꿔서 쓰면 되고요. 리슨, 네, 리스너. 이것도 걷다가 끼고 히스토리를 그저 오른쪽 화면에 처음에 그거 요거요? 그거 한 번에 적어놓은 거 아니에요? 얘가 토커고요. 얘가 리스너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116번을 실행하면 되고 이쪽은 117번을 실행합니다. 양다현 님도 이렇게 있네요. 아마 음, 지금 폭시로 까셨는데 그 양다현 님 혹시 디렉토리가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 루트 OPT에 로스에 혹시 저희가 지금 대시잉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OPT 로스에 대시잉 폭시가 있어요. 폭시가 있으면은 그럼 폭시로 까셨다는 건데 폭시 디렉토리 안에 요 셋업.배시 파일이라든가 다른 파일들이 있나요? 양다현. 음, 토크하고 리스너는 어디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 루트에 네. 루트 OPT에 로스에 그 안쪽에 있습니다. 로스에 지금 폭시로 깔아놨으니까 폭시 안에 있는 제가 볼 때는 그 음, 대신에 제가 볼 때는 쉐어에 깔려 있을 것 같거든요. 쉐어에 데모라고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데모 노드 파이썬이나 데모 노드 CPP가 있을 겁니다.
아, 그 안쪽에 이제 CPP면은 C++ 코드 되어 있을 거고, 파이썬이면 파이썬 코드로 된 거 예제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거의 다 하셨을 것 같은데요.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명. 어디 부분에서 대부분 막히는지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같이 문제를 어, 해결해 보겠습니다. 아, 셋업 배시가 있어요. 셋업 배시가 있는데 이런 메시지가 떴다는 거죠. 그 소스 배시 RC를 했을 때 저 메시지가 떴나요? 소스 배시 RC. 지금 저 메시지가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게 음, 파일이 있는데 못 찾는다. 뭐가 문제죠? 파일이 분명히 있다 하시는데. 아, 지금 요 소스에 띄어쓰기 잘못된 거 아닌가요? 지금 소스 띄어쓰기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지금 여기가 소스하고 한칸 띄고 그쵸. 소스하고 한 건 띄워야 되는데 지금 메시지 상이 붙어 보이거든요. 자동으로 들어갔는데 그러게요. 음, 그러면 다른 문제점. 네, 지금 일단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 제가 카톡방에 워크시트 링크를 남겨드렸는데요. 일단 이름이라도 다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띄어쓰기 문제 없어요? 음, 이름 무슨 문제일까요? 이게 무슨 문제일까요? 음, 백업점 키시대도 괜찮다. 셋업점 배시가 만들어지다가 인스톨이 제대로 안 됐나요? 다시 한번 그 쉘 명령 해보겠어요? 다시 한번 쉘 명령. 네, 쉘 명령 해보세요. 수도 붙여서 해보세요. 아마 권한이 없어가지고 파일 이름만 있고 내용이 안 써져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음, 네, 똑같은 환경인데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무슨
토스 배시하시 하면 오류가 듭니다. 띄어쓰기 안 하고 있어. 음, 일단 말로만 들어서는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네요. 어, 지금 다들 따라오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다음을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다음 진행해야 되는데, 어,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진행을 하고 영상을 보고 따라오시는 걸로. 이번엔 뭘 할 거냐면, 어, 다 설치가 됐으면 아까 제가 그 디렉토리 안에서도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봤는데, 터틀심을 써볼 거거든요. 터틀심. 네, 제일 먼저 로스를 하게 되면, 터틀심부터 실행하는 게 이제 정석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터틀심을 실행을 해볼 거고요. 터틀심 노드라고 하는 노드가 있습니다. 터틀심은 패키지 이름이고요. 뒤쪽에 쓰는 게 노드 이름이에요. 저희가 나중에 패키지도 만들고 노드도 만들 거지만, 런 다음에 패키지, 그 다음에 노드 이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저거를 실행하면, 어, GUI 창이 하나 뜰 겁니다. 그리고 실행할 때 팁이 하나 있다 그러면 어떤 팁이 있냐면 그 로스2를 하고 그다음에 런을 한 다음에 탭을 두 번을 누르면요. 탭 이렇게 누르면은 이제 이 로스2에서 실행 가능한 패키지 이름이 쭉 나옵니다. 지금 이제 265개로 돼가지고 너무 많아서 이걸 출력할 거냐 안 할 거냐 물어보는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명령어가 좀 길거나 내가 익숙하지 않으면 앞에 있는 몇 글자만 쳐보시고 그 다음에 탭을 누르면은 이제 저 이름으로 시작되는 패키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는 터틀심을 사용을 할 거죠. 근데 이제 타이핑을 치다가 오타가 나는 경우가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패키지 이름을 넣고 그 다음에 또 탭을 누르면은 이제 이 패키지에서 실행할 수 있는 노드 이름이 또 출력이 됩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 완성을 할 때 이렇게 한번 확인하면 그 타이핑 에러 없이 완성을 할 수가 있어요. 또 뒤쪽에 있는 것도 탭으로 완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탭으로 완성하는 게 에러 없이 실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명령어는 몇 개만 타이핑을 하고 탭으로 완성을 해주시면 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행을 하면 터틀심 요 인포 메시지들이 나오고 요런 창이 하나 뜹니다. 그래서 요 거북이가 하나의 로봇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음, 네. 그래서 명령어는 요거 터틀심 패키지에 터틀심 노드 네. 띄어쓰기 안 했어요. 이해셜 RC 안에 띄어쓰기를 안 했어요.
아, 네. 지금 이제 터틀심을 한번 띄워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터틀심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프로세서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 안쪽에서 무한 반복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이 매핑 정보 확인하기, 정보 확인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 노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얘는 이제 돌아가는 거니까 새로운 창을 하나 만들 다음에요. 요 인포는 아직은 볼 일이 별로 없을 테니까. 아이고, 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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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이. 로스트 노드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그 런을 하는 게 아니고 그 특정한 노드에 관련된 정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탭을 하면은 노드 다음에 쓸 수 있는 게 나오는데 인포하고 리스트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리스트부터 볼게요. 이 로스트가 이제 실행되고 있는 노드들의 정보들을 쭉 나열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하나만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터틀식 노드 하나만 보여지고 있고요. 아까 실행했던 토커나 리스너를 아직 끄지 않으신 분들은 그거까지 같이 리스트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인포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스트 노드 인포를 보는데 그 인포는 이제 다음에 뭔가 써야겠죠. 그래서 인포를 볼 수 있는 그 명령어들이 나오고요. 탭을 두 번 누르면 우리는 저 터틀심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터틀심 하고 엔터를 치면 이제 저 터틀심 관련한 그 정보들이 쭉 나옵니다. 위에서부터 쭉 처음부터 보면은 지금 맨 위에 올라와 있는 이 정보가 터틀심 노드라고 하는 거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서브스크라이버하고 퍼블리셔 두 가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서는 파라미터 이벤트라고 하는 서브스크라이버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터틀1 CMD 벨이라고 하는 서브스크라이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뒤쪽이 그 메시지의 타입을 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트위스트 타입으로 이 토픽을 받을 수 있는 상태다라고 말한 거고, 얘는 파라미터 이벤트라고 하는 타입으로 이벤트를 받을 수 있는 상태다라고 합니다. 아직은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얘 혼자만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퍼블리셔를 보면 얘는 이제 어떤 것들을 발행을 하고 있냐면 파라미터 이벤트를 발행을 하고 있고요. 파라미터 이벤트라고 하는 타입으로. 그 다음에는 로스 아웃, 로그 타입으로 로스 아웃을 발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컬러 센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컬러라고 하는 타입으로. 그리고 포즈를 발행하고 있는데, 포즈는 이제 그 메시지에 포즈라고 하는 타입으로 발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명확하게 보일 텐데, 컬러라고 하는 거는 이 터틀심 위치에 있는 그 색을 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터틀심이 파란색 위에 있죠? 그래서 아마 이 토픽을 구독을 하게 되면 파란색 정보가 나올 거고요. 포즈를 구독을 하게 되면 이 터틀심의 위치 정보가 나올 겁니다. 이 터틀심 전체 이 지도의 사이즈가 11,11이거든요. 아마 5.5, 5.5 정도가 포즈로 나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로테이션과 로테이션 피드백과 스테이터스가 퍼블리셔로 되어 있는데 얘는 이제 여기 들어간 거 보면 액션으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액션에서 사용하는 퍼블리셔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것도 골 스테이트라고 되어 있는 거 보면 이거 두 개도 액션으로 설정되어 있는 퍼블리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들도 이제 쭉 보입니다.
하나는 이제 empty, kill, reset, spawn 뭐 이런 명령어들을 서비스로 전달하면 얘가 이제 이 거북이를 죽인다거나 아니면 거북이를 원래 위치로 되돌린다거나 새로운 거북이를 만든다거나 하는 행동들을 이 거북이가 수행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거는 그 액션 관련된 코드고요. 액션이 지금 서비스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네, 뭐 그냥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나머지는 이제 파라미터 관련된 정보들이고요. 이게 지금 119번에 여기 그 컬러가 좀 이상하죠? 이게 아무래도 뭐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한 칸 띄어가지고 수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알선을 이해로. 네, 119번에 여기 한 칸 띄어야 할 것 같아요. 색깔을 좀 맞춰주세요. 네, 그렇게 이제 이 터틀 심이라고 하는 노드의 정보를 해석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다른 것들도 이렇게 인포를 보면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름을 바꿀 수가 있는데요. 노드 이름을 이제 그 CLI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실행을 할 때 리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행하고 있는 중간에는 못 바꾸는데 실행을 할 때 노드 이름을 이렇게 그 옵션을 주면은 바뀐다는 이야기고요. 이 매핑은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텔레옵이라고 하는 새로운 그 노드를 실행을 해볼게요. 저 터트심이 가만히 있으니까 너무 이상하죠. 움직일 수 있게 어, 로스트 런을 해주시고요. 똑같은 패키지 안에 있는 노드입니다. 터틀심, 그 다음에 터틀심 텔레오. 네, 탭을 누르면 아마 이렇게 자동 완성이 안 되면 어딘가에 있다는 거죠. 어딘가에 오타가 있다는 거죠. 터틀 텔레오. 네. 네, 실행을 하면 이제 얘는 여기 안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포커스를 위로 바꾼다든가 하면 얘가 작동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화면을 줄인 다음에, 아이고, 꺼버리면 안 되고요. 화면을 줄인 다음에 이 거북이하고 같이 본 상태에서 포커스를 여기다가 맞춰놓고, 그리고 화살표를 누르면은 이제 이 거북이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화살표로 움직일 수 있고요. 양 옆에, 앞으로, 뒤로. 근데 움직이는 게 약간 정확하진 않은데,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게 토픽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토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메시지를 보게 되면, 이제 에러키로 움직이고, 그리고 요걸 사용하면, 이제 회전이나 아니면 절대적인 오리엔테이션을 바꿀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액션으로 지금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키보드 위치를 보면 G, V, B, C, V, E 이렇게 요 키보드 9개가 이렇게 모여 있거든요. 가운데 F가 캔슬이고요. F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주변에 있는 키로 각도를 주게 됩니다. 한번 G 키를 누르면 거북이가 움직였죠.
그 다음에 D키를 누르면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각도가 움직이고 정확하게 요 180도가 되면 멈추게 됩니다. 요 상황에서 지금 저 터틀심의 메시지를 보게 되면 지금 무슨 로테이션 골이 뭐 컴플리트 됐다 뭐 이런 메시지들을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혹은 움직이라고 명령하다가 F를 누르면은 뭐 골이 어버트 되었다 이런 것도 이제 액션으로 진행하다가 피드백을 계속 받다가 그 결과가 뭐 어버트 되면 뭐 이런 메시지를 워닝으로 띄워주게 됩니다. 음, 음. 한번 데모 영상을 저희가 따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RQT 그래프를 보는 건데 일단 네, 지금 요게 거북이 움직이는 게 음, DDS 통해서 통신으로 해서 그쵸. 하는 네, 거겠죠? 네, 통신으로 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프로세스가 어떤 건지, 중간에 어떤 토픽이 있는 건지, 그래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그래프로 보기 전에 우리가 토픽으로 지금 통신을 하고 있으니까, 토픽 메시지를 한번 CLI로 확인을 해볼게요. 요거 두 개는 그냥 이렇게 한번 놔두시고요. 새로운 창을 띄워서요. 뭘 확인할 거냐면, 로스2에 토픽이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네, 토픽 명령어에 그 토픽으로 지금 명령어를 볼 수 있는 게 요 정도인데 이 중에서 에코를 치면요. 그 토픽에 그 메시지를 중간에 가로채 가지고 터미널을 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코 그 다음에는 이제 토픽 이름을 쓰면 되는데 앞쪽에 있는 게 노드 이름, 뒤쪽에 있는 게 토픽 이름이에요. 그래서 노드 이름 터틀1 쓰고요. 뒤쪽에 cmd 벨 이걸 해주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화살표를 눌렀을 때 이 터틀이 움직이는 게 요 cmd 벨이라고 하는 이름의 토픽으로 움직이는 거였습니다. 타입은 트위스트 타입이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면 일단 지금은 아무것도 안 나오죠. 그래서 요 창을 하나 띄워놓고 그 다음에는 요 화살표를 움직일 수 있는 창에다가 화살표를 한번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 리니어하고 앵귤러 값이 나옵니다. 돌리면 이제 Z가 마이너스 2가 되고 또 반대쪽 화살표를 누르면 Z가 플러스 2가 되고 혹은 앞뒤로 움직여 보면 X가 2, 뒤로 움직이면 X가 마이너스 2 이렇게 그 토픽을 중간에 가로채서 볼 수가 있고요. 여기를 보면 알겠지만 이 트위스트라고 하는 타입의 메시지는 리니어하고 앵귤러 두 개로 구분이 되어 있고 리니어의 변수 3개가 있고 앵귤러의 변수 3개가 있는데 그 6개의 변수를 숫자를 줘가지고 보면 플러스로 들어가 있죠. 플러스로 숫자를 줘가지고 이 터틀봇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요 토픽에 다른 명령어들을 볼 건데요. 어떤 명령어가 있냐면 일단은 밴드위드스라는 게 있습니다. 밴드위드스. BW를 치면 그 다음에 또 터틀1에
CMD 이제 밴드 위드스를 볼 수가 있거든요. 밴드 위드스는 뭐냐면 이 발행하는 토픽의 사이즈를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밴드 위드스가 이제 큰 토픽인지 아니 작은 토픽인지 보통은 이제 요걸 중간에 가로채가지고 메시지를 확인한 다음에 이제 시간대별로 나눠가지고 이제 초당 얼마의 메시지를 주고받는지를 체크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잘 될까 모르겠네요. 워낙 작아가지고. 지금 보면 에버리지가 나오죠. 그래서 초당 뭐 요 정도의 지금 데이터를 이 토픽에서 쓰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아주 간단한 명령어들은 밴드위스를 확인할 필요가 없지만 이제 뭐 카메라로 사진을 보낸다든가 할 때 사진의 용량이 너무 크면은 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리사이즈를 얼마나 할지 정할 때 뭐 볼 때 확인한다거나 아니면 발행한 토픽이 너무 많아서 밴드 위드스를 좀 일정량만큼 줄여야겠다라고 판단되면 하나씩 확인한 다음에 너무 큰 거는 좀 줄이고 그런 작업을 할 때 밴드 위드스를 가끔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어떤 명령어가 있냐면 퍼블리시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어떤 명령이냐면 토픽을 발행하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토픽을 발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커트 텔레옵이라고 하는 노드를 통해서 화살표를 눌러서 토픽을 발행했는데 얘는 이제 그 터미널로 강제로 토픽을 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행하는 예제가 아마 있을 건데요. 음, 발행을 요걸로 한번 발행해 볼게요. 퍼블리시 이제 once라고 하는 명령을 주면 딱 한 번만 발행하는 거고 얘를 이제 헤르츠를 줘가지고 1초에 한 번씩 발행해라 뭐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쓰는 거는 이 토픽의 명입니다. 토픽 명을 정확하게 쓰고 그 다음에 쓰는 건 토픽의 타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토픽 명하고 타입을 주면은 이 토픽을 발행하거나 서브스크라이브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발행할 때도 얘기 두 개를 정확하게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스트링으로 들어가는 건데 어, 스트링으로 정확하게 이 트위스트 타입에 맞춰서 변수명들을 써줘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띄어쓰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콜론콜론 하기 전에는 띄어쓰지 말고 한 다음에는 띄어쓰고 그리고 요 X 할 때도 요걸 띄어쓰기를 해야 되고요. 컴마 할 때도 컴마 다음에 띄어쓰기를 해야 되고요. 왜냐면 이제 이거를 처리할 때 파이썬 뭐 스플릿 같은 걸로 처리를 하는데 이게 맞지 않으면은 이제 처리가 잘 안 되거든요. 어, 그래서 한번 지금 요 파일이 다 공유가 되어 있거든요. 그 ICT 다정이라고 하는 제 GitHub에 음, 아니면은 그냥 뭐 정확하게 따라서 치셔도 되고요. 쉽지는 않을 텐데요. 하면 이제 이게 요만큼 움직였죠. 다시 실행하면 이만큼 움직이고요. 음, 그래서 요거를 지금 이제 X 값하고 Y 값하고 같이 주니까 얘가 지금 방향도 있으면서 앞으로 가면서 하니까 원으로 그리는 거고요. 이거를 뭐 좀 여기 안쪽에 변수를 넣어서 좀 복잡하게 움직이고 싶다 그러면 CLI로는 안 되죠. 커맨드 라인으로는 안 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싶으면은 이제 노드를 만들어서 거기서 파이썬 프로그램을 돌려서 이제 토픽을 발행을 해야 되죠. 음, 아마 이쪽이 헤르츠일 것 같은데
아니네요. 네. 아무튼 이렇게 이 퍼블리시 명령어로 강제로 보낼 수도 있다라는 거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토픽 사용법은 다 본 것 같은데,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그 교재에 따라서 RQT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은 CLI가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RQT라고 하는 좋은 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했던 거를 RQT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RQT하고 엔터를 치면요. RQT 화면이 뜹니다. 이렇게. 이제 이 RQT 화면에서 저희가 쓰고 싶은 플러그인들을 하나씩 띄워가지고 쓰면 되는데,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이 인스펙션의 노드 그래프를 많이 봅니다. 노드 그래프를 보면 이제 휠을 돌리면 이제 어떤 노드가 있는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터틀심이라고 하는 노드가 여기 실행이 되고 있으니까 여기 하나 보이고요. 그리고 터틀 텔레옵이라고 하는 노드가 있는데 얘가 지금 화면이 표시가 안 돼요. 이렇게 화면이 표시가 안 될 때는 이쪽에 새로 고침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눌러주시면 이제 우리 터틀 텔레옵이라고 하는 노드하고 터틀심이라고 하는 노드가 서로 통신하고 있는 게 이렇게 한눈에 보입니다. 네. 뒤로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어떤 그 토픽이 왔다 갔다 하는지 그냥 뭐 보면 되죠. CLI처럼 다 프린트 해가지고 그 중에 어떤 건지 이름으로 추측하는 것보다 확실하죠. 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에코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토픽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음, 확인하는 방법. 플러그인에 토픽으로 들어가시면요. 토픽 모니터라는 게 있어요. 토픽 모니터. 모니터를 띄우면은 이제 토픽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쪽에 나오고요. 요거를 이제 화면 창을 잘 조절해가지고 내가 정하고 싶은 만큼 조절하면 됩니다. 만약에 이제 화면 사이즈가 너무 작다 그러면은 요 플러그인을 끌어당겨가지고 뭐 이제 동시에 이렇게 겹쳐놓고 볼 수도 있고요. 동시에 이렇게 겹쳐놓으면 밑에 탭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래프랑 모니터를 이렇게 따로 볼 수도 있고, 아니 같이 보고 싶으면은 뭐 그냥 양옆으로 양옆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셔도 되고요. 네, 이게 잘 익숙해지면은 좀 편리합니다. 저는 양쪽으로 놓고 보는 걸 선호하거든요. 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요 안쪽에 내가 어떤 토픽들을 에코할지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관심 있는 게 이 CMD 벨이라고 하는 토픽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요 화살표를 누르면은 안쪽에 있는 내용 그 타입을 볼 수가 있고요. 앵귤러의 3개, 그 다음에 리니어의 3개, 이렇게 내용들이 보이죠. 타입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에코를 하게 만들려면 한 번 더 클릭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창을 딱 띄웠을 때 모든 것들을 정보가 다 나오게 되면 너무 많은 리소스를 얘가 잡아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상황에서 원하는 것 딱 하나만 에코를 시킬 수 있게 할 수 있는 버튼이 여기 사각형 보이시죠? 이 사각형을 하나 체크를 하면요. 이제 이쪽으로 들어오는 정보가 이 옆쪽에 표시가 됩니다. 이 옆쪽에 표시가 되는데, 이제 표시가 될 때, 요 타입, 그 다음에 밴드 위드스도 자동으로 이제 계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헤르츠, 그리고 밸류가 표시가 됩니다. 여기에 밸류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텔레업으로 정보를 보내지 않아서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한번, 이거 아니죠? 텔레업을 좀 움직여 보시면요. 마우스 에로 키를 눌러가지고 움직이면 지금
숫자가 생긴 거 보이죠? 숫자가 생기고 뭐 계속 움직이다 보면 밴드 위드스, 뭐 헤르츠도 보입니다. 요 헤르츠는 뭐냐면은 1초에 몇 번이나 이 토픽이 왔는지 안 왔는지를 체크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언노운이라고 된 거 보면 이제 너무 정보량이 작아서 밴드위드스가 표시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적절한 정보량이 지속적으로 나가게 되면 얘도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관심이 난 더 이상 없다 그러면 꺼주시면은 더 이상 추적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플러그인을 실행해 볼 건데 뭐냐면 이 플러그인의 토픽에 퍼블리셔라는 게 있어요. 얘는 그 명령어에 그 퍼블리시 하는 거를 대신 해주죠. 그래서 이걸 사용할 때는 아까 그 원 모양으로 돌아가는 실습을 해봤잖아요. 여기에 그 토픽 이름을 설정을 해주시고요. 우리가 관심 있는 게 CMD 벨이었고 타입은 저절로 트위스트로 잘 정해졌네요. 만약에 타입이 안 맞는다면 클릭해가지고 맞는 타입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프리퀀시가 있죠. 프리퀀시를 설정을 하는데 일단 여기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얘가 이제 퍼블리시 시작할 수 있게 준비가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안쪽에 있는 내용을 넣고 X를 이제 숫자를 넣으면 이제 앞으로 가고 마이너스를 넣으면 뒤로 갑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한 다음에 나는 좀 빠르게 오로 움직이고 싶다. 그리고 좀 회전하면서 움직이고 싶다. 뭐 한 이 정도로. 네,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프리퀀시 레이시 1.0으로 되어 있는데요. 요거를 좀 줄여가지고 빨리 발행할 수도 있고 천천히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한번 보면서 할게요. 요 터틀심을 옆쪽에다가 놓고요. 그리고 요 체크박스를 누르면은 이제 그 순간 이제 발행을 시작합니다. 누르면 얘가 움직이고 있죠. 근데 지금 여기 X 값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됐네요. Z 값을 넣어야 되는데. 네, 그럼 이제 원을 그리면서 움직이고 있죠. 음, 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한번 조금씩 숫자를 바꿔보면서 실습을 해보시고요. 다 실습을 하셨으면 링크를 해주세요. 대신 네, 분석하고 움직이는 것까지